안녕하세요. 전기정보공학부 3D 비전 연구실 박사호 연구원 김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Learning 3D Scene Analogies라고 해서 그 서로 다른 3차원 공간 사이에 의미론적 대응 관계를 찾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장면이 있을 때 이들 장면의 공통점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발표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한쪽 그 방은 그 프렌즈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에 나온 방이고, 다른 쪽 방은 그 빅뱅 이론이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에 나온 방입니다. 지금 이 방을 보시면서 두 방들 사이에 유사점들이 좀 보이시나요? 일단 제일 비슷한 거는 두 방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에 나왔다는 점이겠죠. 또 두 공간이 모두 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리빙룸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얼추 봤을 때 이제 의자들도 보이고 테이블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 이들 방들이 어떻게 비슷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소파랑 탁자들의 그 관계론적인 유사성들이 보이고요. 또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그런 작은 소파와 어, 탁자가 또 이렇게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감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 보통 사람은 누구나 이런 물체들 간의 배치를 보고 이런 관계론적인 이런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공간들 사이에 어, 이 의미론적인 유사관계를 찾는 어, 이런 그 사람의 능력을 보통 인지과학에서는 씬 어널러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비유적인 그런 어, 이해, 비유적인 그런 사고를 이제 애널로지컬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그 애널로지컬 리즈닝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장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씬 어널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과학의 데피니션을 보면 이렇게 릴레이셔널한 패턴을 어, 알아내는, 근데 이제 알아내는데 대신에 irrelevant한 information은 이제 지우고 알아내는 그런 커패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두 개의 그림은 그 인지과학 어, 논문에서 가져온 시너널러지를 설명하는 데 쓰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그 그림 A를 보시면 어, 호랑이가 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또 한쪽 그림에서는 사자가 말을 쫓아가고 있는데, 비록 이 두 그림에서 이렇게 각각의 동물이 어떤 건지나 아니면 동물의 생김새나 뭐 뒤에 배경도 다 다르지만, 자세히 보시면 사실 배치적으로 관계론적으로 유사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시너널러지이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3차원 장면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3D Scene Analogy라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비슷한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3D 씬이 있을 때 이들 씬들 사이에 덴스한 이런 매핑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매핑이라고 하면 R3에서 R3로 가는, 즉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가는 그런 덴스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함수가 이제 있으면 일단 어떤 게 좋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대응 관계를 찾는 많은 방법론들은 굉장히 스펄스한 대응을 찾는데요. 뭐 가령 뭐
이런 씬들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들을 매칭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덴스하게 R3에서 R3로 가는 매핑이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트래젝토리에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 물체들의 배치를 옮기는 어,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한 3차원의 이런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3D 씬 애널러지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풋으로 두 개의 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씬에서 스펄스하게 이렇게 3차원 점들을 뽑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대응 관계를 이제 결국 이게 펑션이 어떤 A to B로 가는 매핑이면은 이 인풋에 해당하는 그 A, 즉 그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타겟 씬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타겟 씬에서 그 region of interest로 뽑게 됩니다. 이 region of interest가 결국 저희가 대응을 찾고자 하는 그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일단 사용자가 이걸 지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씬 어널러지를 찾는 과정은 이제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스파르스한 키포인트가 있을 때, 저희가 결국 이제 씬 어널러지를 잘 찾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대응된 점들이 나오게 되고, 어, 그 첫 번째 단계로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씬들에 대해서 이 씬들을 설명하는 그 디스크립터 필드라는 걸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스크립터 필드라는 것은 임의의 R3에서 이제 D-dimensional한 스페이스로 가는 펑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임의의 점에서 그 점, 그 점과 또 이제 임의로 정해진 레디어스 안에 있는 그 주변 점들의 정보를 전부 애그리게이션해서 하나의 피처 벡터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임의의 점 Q에서 그 레디어스 R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점들까지의 거리와 그 각 점들의 세만틱 레이블을 모두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뉴럴 네트를 통해서 하나의 피처를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디스크립터 필드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일단 어려운 점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너널러지를 저희가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게 되는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일종의 좀 그라운드레스 레이블이 없이 좋은 임베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다량의 3차원 씬들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단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씬 페어를 트리플렛을 얻는데요. 그래서 포지티브 씬은 이렇게 같은 씬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들을 이제 같은 세만틱 레이블로 바꿔치기 해서 얻게 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씬은 이제 포즈에 노이즈를 줘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디스크립터 필드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그 대응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레귤러하게 쿼리 포인트들을 뽑고, 그 쿼리 포인트들에서 얻은 피처들이 이제 파지티브 씬 페어에서는 피처들이 더 유사해지게 하고, 그 파지티브 씬과 네거티브 씬에 대해서는 이제 피처들이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임베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디스크립터 필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3D 매핑을 얻는 과정은 coarse to fine으로 그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그 리니어한 어파인 맵을 먼저 찾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파인 맵이 찾아진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이런 로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지금 타겟 씬에 이 의자 4개와 탁자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레퍼런스 씬에 저 대응되는 영역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러프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찾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점 P가 이렇게 리니어 맵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대응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디스크립터 필드를 어떻게 얻는지를 보자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좀 클래시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서 소개드렸던 어파인 맵이랑 그 로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A, B 그리고 델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이 맵을 구하는 과정 자체는 그냥 이 디스크립터 필드를 그 서로 얼라인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쪽 씬의 그 리전 오브 인트레스트 안에 있는 점들에서 뽑은 디스크립터 필드 밸류를 지금 저희가 dpi p 씬 타겟으로 보자면 이제 이 같은 씬 상에 있는 이 리전 오브 인트레스트 피처들을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예측한 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A, B, 델타를 가지고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옮겨진 위치에서 다시 또 디스크립터 필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그 디스크립터 필드의 밸류랑 이제 현재 지금 인풋 타겟 씬에서 얻은 디스크립터 필드의 밸류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들이 유사해지게끔 하는 코스트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완벽한 대응 관계를 얻었고 또 디스크립터 필드가 잘 학습되어 있었다면 이 두 필드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A, B, 델타를 찾는 과정은 결국 이 디스크립터 필드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 이 코스트 펑션을 이제 A, B, 델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서 이 코스트가 제일 작아지는 그 매핑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예시는 이렇게 좀 신테릭한 3D 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 방법론이 R3에서 R3로 가는 굉장히 덴스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맵이 가능한데요. 일단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 매핑이라 그래서 이런 빈 공간에 대한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씬 모두 이렇게 그 침대가 있고 또 침대 양 옆에 캐비넷이 있고 그 옆에 엄청 큰 옷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체들의 배치를 이제 정확히 유사한 그 대응되는 배치를 이제 레퍼런스 씬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단순히 물체들 간의 대응 관계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빈 공간 사이의 대응 관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찾아진 점들, 저희가 샘플한 점들을 이렇게 컬러 코딩을 하고 이게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게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들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경우는 이렇게 의자와 탁자들이 함께 배치된 상태에서 대응 관계를 찾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Near Surface Mapping이라고 그래서 그 물체들의 표면 위에서 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의자와 이런 탁자들이 이렇게 잘 이 Near Surface에서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자와 탁자의 배치가 굉장히 대칭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호라이전털하게도 의자 탁자가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티컬하게도 이렇게 의자 탁자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두 개의 씬을 넓게 바라본다면
사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대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두 씬 모두 좀 위쪽에 있는 의자 두 개가 바로 뒤에 이 캐비닛을 마주보고 있고요. 또 지금 컬러 코딩상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의자는 소파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컬하게 봐서 이 의자와 탁자의 배치만을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대칭이지만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컨텍스추얼한 부분을 보면 사실 여기서 대응될 수 있는 배치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캐비넷 쪽으로 가고 보라색 부분은 이렇게 소파 쪽으로 배치되는 게 사실 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법론은 단순하게 그냥 물체들을 이제 뭐 세만틱 레이블 같은 걸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그런 디스크립터 필드를 찾아서 그들을 얼라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람이 봤을 때 좀 리즈너블한 프리딕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리얼 월드 씬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예시는 좀 클린한 3D 메쉬에 대한 예시였고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널티한 그 리얼 월드 RGBD 스캔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사실 앞에 예시보다 조금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감은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컬럼은 그 역시나 이렇게 의자 한 4개와 탁자 4개가 죄송합니다. 의자 4개와 탁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예시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침대와 침대 주변에 캐비닛이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저희가 오픈 스페이스나 아니면 니어 서페이스에서 이렇게 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의자들 탁자들의 그 오픈 스페이스 상에 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그 침대와 캐비넷들이 이렇게 대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컬럼을 보시면 사실 저희 방법은 또 하나 가능한 게 이제 심투리얼 매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리얼 월드 씬이 있고 또 어떤 버추얼 3D 씬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버추얼 씬과 리얼 월드 씬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디스크립터 필드를 뽑아서 얼라인먼트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그 의미론적으로 대응되는 리전들 사이에 매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의 경우 소파 2개와 중간에 이제 탁자가 놓여져 있는데 이 소파 2개와 탁자 사이의 대응 관계를 저희 방법론은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조금 결과의 그 정확도가 앞서 다른 예시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가령 뭐 탁자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런 페네트레이션도 보이고 또 완벽하게 이 탁자의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아직 저희 방법론이 조금 이 심투리얼 세팅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살 수 있다는 데에 일단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있으면 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할지 좀 예시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관계도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트래젝토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좀 비슷한 공간에서 한쪽 씬에서 사람의 트래젝토리가 있으면 이걸 이제 대응되는 반대쪽 씬에 이렇게 트래젝토리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오른쪽을 보셔도 이제 비슷하게 탁자와 소파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경로를 이렇게 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응되는 움직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좀 더 near surface mapping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렇게 탁자상에 배치된 물체들이나 이런 작은 음식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소파와 탁자가 있고 왼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왼쪽을 보시면 소파와 탁자가 있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 4개가 있는데 이런 그 유사한 배치의 공간들을 일단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물체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3D 씬 어널러지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해
저희 디스크립터 필드와 이제 이런 그 씬랩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 시너널러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경우로는 거의 포뮬레이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 신테릭하거나 뭐 리얼하거나 아니면 심투 리얼 시나리오를 이제 에서 이제 이런 시너널러지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사람의 트래젝토리나 아니면 오브젝트의 플레이스먼트를 옮기는데 이제 저희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